자, 오늘은 컨셉을 형태로서 표현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설계에서 표현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는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공사학번 학생이 2008년도에 설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도극장을 재건축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종합 분석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스카라 극장의 역할과 뭐 이런 현재 서울 속에서 과거의 서울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런 타임머신 뭐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봤죠, 저희가. 그래서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해 가지고 현재와 과거를 뭐 있는 뭐 고리를 만들어서 추억 속에 스카라 극장을 현대에 뭐 다시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 박스 형태는 현재이고, 노란색 아크릴은 이제 과거, 이래가지고 현재와 과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여기서 현재와 과거 뭐 이런 것이 스티로폼을 뭐 이게 현재고 이 아크릴은 왜 과거가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설계를 할 때 다 같이 하게 되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실수인데요. 자기 혼자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현재와 과거를 이 박스 형태와 판 형태로 자기가 규정을 했는데, 자기 혼자서 이걸 갖다 이거는 현재를 의미하고 이거는 과거를 의미한다, 이런 걸 정해놓고서 혼자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박스는 현재를 의미하고 이 판은 과거를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형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못 알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혼자서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 형태는 보자마자 저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컨셉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용자 예상 동선을 뭐 이렇게 뭐 해봤고, 건축 프로그램을 이제 뭐 짜봤는데 건축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짠 다음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모든 실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야 되고, 그 실들의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그 기능에 맞는 모든 실들이 다 표시가 돼야 되고, 그 각 실들의 면적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거를 다 만들었고요. 상용시설에 대해서도 뭐 화장실까지 뭐 남녀 다 전부 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면적까지 다 산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 다이어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이 그냥 평면도를 그리듯이 막 그려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 발표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중간 발표 시간이 와가지고 매수 스터디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이 학생도 했죠. 그러니까 매수 스터디를 들어갔는데 아까 자기가 컨셉으로 적용했던 과거와 현재, 그 과거 현재를 연결하고 있고 해서 뭐 과거의 수도극장을 현대에서 느끼게 한다, 이런 개념들은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스케치를 그냥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다가 좀 곡선으로 해볼까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돼보고, 곡선으로 한 김에 좀 더 곡선을 더 확실하게 해볼까 해서 이런 곡선으로 된 형태를 해보니까 이게 괜찮다. 전부 다 뭐 박스 형태 직선으로 된 그런 건물들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극장 이렇게 곡선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매스를 만들어 가지고서 오케이, 이게 정말 제일 마음에 든다,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그래서 이걸로 정하게서 그 다음에 대지에다가 그 매스를 배치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계획을 들어가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면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평면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설계 끝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층별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단면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이제 다듬어서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자기가 컨셉을 분명히 정했었는데 그 컨셉 정한 거는 다 어디 갔습니까? 컨셉은 그냥 컨셉이 뭐냐 물어볼 때 대답하려고 그냥 정해놓기만 하고, 실제로 설계를 시작해서 들어갔을 때는 컨셉은 자기가 만드는 매스나 이런 형태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주제를, 컨셉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능이, 이게 영화관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맞는 기능이 맞는 그런 컨셉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보러 가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 혼자 형태를 부여하고 했던 그런 컨셉을 다 버리고 오로라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인 영화관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을 영화관의 그 기능에 맞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영화관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환상적인 거를 누구나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서 찾아낸 것이 이제 오로라죠. 그러니까 오로라는 누가 봐도 다 이게 환상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형태죠. 자연에 있는 형태지만은 누구나 보는 순간 와, 환상적이다,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오로라라서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생긴 형태를 보고 누구나 다 환상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실제 자연 속에 있는 그 오로라의 사진이고, 이것은 오로라를 보고 자기가 작품으로 만든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실제 오로라보다 그 특징들을 잘 살려주니까 더 환상적인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컨셉인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소재로 택한 것이 이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를 보면 누구나 다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오로라를 가지고서 내가 나의 컨셉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소재를 오로라로 삼고 이제 매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스케치를 내는데 이제는 컨셉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했으니까 내가 스케치를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잡힙니다. 오로라 같이 그려야 되겠다, 오로라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니까 스케치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게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스케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스 스터디를 해보는데 오로라니까 이거는 스티로폼을 이렇게 뚝뚝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종이를 가지고서 오로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이런 작업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종이를 그냥 잘라 가지고 오로라 같이 색깔을 칠하고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극장의 형태를 할 때 뭐 이런 형태가 대충 갖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매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핀으로 꽂아 가지고서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시 재조립해 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매스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다이어그램도 이제 뭐 설명한다면 다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로라 형태로 된 매스를 대지에 넣어가지고서 배치 계획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각각의 기능들을 다 어디다 집어넣을까 그런 배치 계획을 다 짜보고 층별로 다 해보고 해서 형태가 이제 평면도까지 갈 수 있게 그런 배치까지 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매스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 만든 매스를 가지고 조그만 매스 스터디를 해서 형태를 잡은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모든 필요한 실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잘 될 수 있나 이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모형을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오로라 잘 보이지 안 보일 수 있으면 확인해서 이게 또 바닥에 또 다른 오로라 곡선을 좀 더 튀어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수정해야 될 것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수정해야 할 것들을 다 찾아서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매스를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문제가 없나 확인을 해보고 매스를 다듬어 가지고서 설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작품으로 이제 모형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뭐 이것이 환상적이다 그런 느낌이 먼저 번에 아까 중간 발표 때 했던 그거 매수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로라 같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로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보고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컨셉으로 정한 그런 환상적이다, 신비하다 그런 느낌을 누구든지 보자마자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패널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전체 형태는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이 컨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판넬을 만들 때 이 컨셉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고 해서 넣긴 넣었는데 컨셉을 여러분들 설계할 때 뭐 컨셉이랑 상관없이 형태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대충 거짓말로 막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컨셉을 확실하게 신비하고 환상적인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놓고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서 오로라를 택해서 오로라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라의 그런 형태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 가면서 이 극장의 형태로 이제 매스를 다듬어가는 이런 과정의 그 매스 스터디 과정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이 최종 형태가 나오는 매스 스터디가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모든 실들이 각각의 그 층에서 다 전부 다 이게 모든 평면이 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상형관 안을 보면 이렇게 커플석도 있고, 그래서 평면을 보더라도 뭐 어디 나무라기가 힘든 모든 그 멀티플렉스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다 잘 발휘되는 그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됐죠. 그래서 인면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형태도 컨셉이 잘 표현되게 잘 만들고 했지만은 아쉬운 것이 이제 중간 발표 때까지 반학기를 너무 허송세월을 했죠. 컨셉을 잘 제대로 못 정하고 해가지고서 매스 스터디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중간 발표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반학기를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모형만 만들었지 투시도도 못 그리고 실내 투시도도 못 그리고 인면도 뭐 상세하게 이렇게 디테일까지 이렇게 설계가 안 된 그렇게 마무리로 끝나버렸죠. 실제로 요 안에 내부 공간도 외부 공간하고 비교해 볼 때 외부 공간에 뒤지지 않는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내부 공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거가 다 표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반학기만의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정한 컨셉을 형태로서 이렇게 훌륭히 잘 만들어내서 자기 컨셉을 누구나 다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그런 극장으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잘 설계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